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났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 이적 시장에 어색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색해진 사람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첼시, 파리 그리고 하킴 지에시입니다. 자,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쓰면서 족적을 남겼죠, 첼시는. 근데 대단한 이적료를 쓴 거 이외에 이 하킴 지에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원래 임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서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대, 이적, 결렬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일부러 억울한 사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억울해 보이죠. 아?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 요거에 디테일하게 조금 내용들이 막 나온 게 있어요. GSC를 반 시즌 임대하려고 그랬대. 근데 관련 문서가 지금 이게 레키프 좀 다르고 라디오 몬테카를로가 조금 다르고 RMC 그 다음에 잉글랜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문서 관련해서 오류가 다수 있었다. 결렬이 됐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프랑스 언론들 요거를 좀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언론들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랑스 언론 종합을 해보면 GSC가 파리 생제르맹 쪽이랑 메디컬 테스트를 미리 완료를 했대. 얼른 딜이 돼야 되니까. 이적 시장 막판이었잖아. 미리 완료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파리랑 첼시랑 해결해야 되는 게 야, 이거 구매 옵션을 넣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구매 옵션 넣으면 이거 얼마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협상이 되다가 오케이, 합의됐어. 자, 그럼 합의되면 야,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너 그냥 가. 이게 아니잖아. 그쵸? 이적은 행정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그앙 쪽에 등록이 돼야 되고 서류가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서가 오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이적이 결렬이 됐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짜 디테일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것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처음에 오류가 있는 이 문서가 왔대. 그래서 이거 뭐야? 다시 해줘. 근데 이때도 처음에 이 어떤 라디오 몬테카를로 보면은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급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5분 남기고 이제 통화가 된 거야.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문서가 왔어. 근데 오류가 있네? 자, 야, 빨리 해서 새로 보내. 수정됐대. 근데 서명이 없네? 아니, 야, 사인을 안 하면 어떡해. 다시 해봐. 근데 그때도 또 뭐가 잘못 왔대. 그래서, 아씨, 빨리 해서 다시 보냈어. 근데 이제 정상으로 왔네? 근데, 타임오버가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치고 팔짝뛸로로 다냐. 아니, 이거 다 합의됐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엔조 딜에 다 매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신경 쓰지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또 파브리쇼 로마노는 그런 문제 아니고 이거 기술적 문제였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실 전말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언론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 근데 전체적으로 프랑스 언론이랑 프랑스 리그 측이나 이런 쪽은 이거 첼시의 과실이다.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파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딜이 다 됐는데 문서 때문에 뭐가 딜이 안 된 거 아니야 막판에. 별거 아닌 걸로.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건데. 황당하다. 빡친다. GSC 이제 가가지고 나도 파리에서 또 좋은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당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완전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 사이가 애매해진 이런 선수들을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GSC나 파리 생제르맹이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뭔가 하여튼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는 이거 첼시가 이건 잘못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문서와 어떤 팩스 관련돼서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문제가 생겼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데헤아 이적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시간이 오바된 건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시간이 오바된 게 아니라 아니 뭐 무슨 잘못된 문서가 오니까 그거를 수정하다가 시간이 오바된 걸로 봤을 때 뭔가 좀 미숙한 처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랑 파리 생제르맹, 하킴 지에시 그러니까 첼시와 GSC가 굉장히 좀 어색해진 상황이고 다음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팀 팬들이 굉장히 빡쳐하는 선수죠. 자, 자니올로입니다. 얘 지금 골 때리는 선수예요. 사실 자니올로는 이 99년생이죠. 99년생에 아주 뜨거운 유망주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유망주였는데 부상을 크게 당한 다음에 성장이 좀 안 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선수인데, 자 2018년부터 로마에서 뛰었습니다. 자니올로. 근데 이제 로마 팬들 자니올로 안 좋아하잖아요. 투덜투덜거리고 언플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유배 가야 된다. 뭐 이번엔 또 밀란만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재계약 협상 안 됐어. 이거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팔아야 돼. 이야기가 나왔던 이적료가 4천만 유로 정도 이야기가 있었더라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디마르지오 쪽에서 기사가 있어요. 자, 디마르지오 쪽 얘기를 보겠습니다. 로마가 원했던 거는 니네 이거 완전 이적시켜. 아니면 임대를 가져가더라도 의무 이적이야. 어차피 로마는 자니올로를 쓸 생각이 없고 이 선수를 내보내서 이적료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 근데 여기에서 자니올로는 난 밀란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난 밀란 가고 싶어. 근데 밀란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게 임대에다가 의무 이적이 아니라 선택적 구매 요쪽이 이야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팀 간 합의가 안 됐다. 자, 근데 이 상황에 이제 그러면 야 이거 로마 입장에서도 얘가 나가야 되고 자니올로 솔직히 좀 진상이잖아. 자니올로가 좀 진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와중에 본머스가 야 우리가 들어간다. 우린 돈이 있잖아. 그래서 갔어. 그래서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오케이 잉글랜드 구단이랑 딜을 하면 돈은 돼. 자 근데 처음에는 자니올라가 나 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로마랑 본머스는 클럽 간의 위상 차이가 있잖아요. 금전적으로야 본머스가 많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머스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팀이라도 로마는 명문 구단이고 본머스는 사실 중하위권 이 하브리그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나는 뭐 싫어. 저 근데 이제 웃기는 건 그런 와중에 본머스가 아 그래? 그러면서 딴 선수들을 샀어. 근데 자니올라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래 가자. 그랬는데 본머스가 야 뭔 소리야? 그 사이에 선수를 샀어. 니 됐어. 뭐 야 올할 때 와야지. 네가 뭐 지금 와서 온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이게 로마 팬들도 자니올로가 짜증이 나는 게 부상 이후에 기량도 잘 안 올라와. 언론 플레이해. 뭐 유벤투스 가겠다. 난 밀란을 가겠다. 그러니까 팀의 플랜을 계속 꼬우게 만드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걸 좋게 봐요. 클럽이. 이런데 만약에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라면 모르겠지만 기량도 떨어져서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무리뉴도 감싸주는 스타일의 인터뷰를 하고 좋게 봐주려고 해도 진상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얘가 이제 한술 더 뜬 게 자니올로가 뭐 이게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를 고소하겠다는 등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 자니올로 측의 어떤 그 변호사들이 야 하지 마. 뭐 고소할 거리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가 오바를 많이 한 거지 자니올로가. 근데 이제 여기서 로마 팬들이 빡치잖아요. 빡치니까 야 넌 반역자야. 걸개를 걸었어. 넌 반역자야. 근데 이제 자니올로의 아군이 생겼습니다. 바로 라츠오 팬들. 여러분 알죠? 적의 적, 원수의 원수는 끌림이 있다. 라츠오 팬들이 야 니네 자니올로를 좀 존중해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게 로마 팬들이 진짜 개빡치는 거거든요. 더비 라이벌 팬들이 이 선수를 응원한다? 그건 이거 골 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 이 중간에 본머스가 껴있었는데 아니 본머스 입장에서도 쥐가 싫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딴 선수를 샀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자니올로가 야 콜 그러면 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로마 팬들 이런 상황에 얘는 무슨 고소니 뭐니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편하지가 않죠.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로마 팬들은 야 너 짜지고 있어. 사실 로마도 이 선수를 매각한 다음에 그 돈을 통해서 또 플랜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수랑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 얘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잖아. 네,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이가 애매해진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선수죠. 네,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아스날과 브라이튼 그리고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자, 일단 그 정말 사상 최초 선소감 후 이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카이세도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적 성사가 되기도 전에 지금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 이적 성사가 되기도 전에 자, 저 고마워요. 관계자들 고마워요. 미스터 블룸 고마워요. 팬들도 고마워요. 저를 매각한 이적료로 구단의 성공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를 시전했습니다. 나 진짜 프라이드 있어요. 재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적이 안 됐는데 이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SNS를 쓴 게 누구 비드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솔직히 명확치 않아. 아스날 비드 갖고 그런 거야? 아니면 첼시도 찔러봤다는데 첼시한테 그런 거야? 뭔지 알 수도 없어. 뭐 아스날이라는 게 유력하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심 가졌던 게 아스날이니까.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브라이튼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잖아. 이적 결렬입니다. 브라이튼 남았어요.
얼마나 뻘쭘할 것인가. 개 창피하잖아요. 네. 아니 뭐 저런 짓을 하냐 이거지. 저런 상황에 경솔해도 적당히 경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이러면 선배들이 한마디씩 하거든. 월드컵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에콰도르의 선배 에넬 발렌시아. 에넬 발렌시아가 만약 내가 카이세도랑 얘기할 수 있었다면 너 SNS 쓰지 마라 라고 했을 거다. 그리고 진짜 떠나고 싶으면 새끼야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결별 후 이적을 시도했었던 카이세도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아직도 안 지웠어요. 그러고는 좀, 그러니까 약간 저게 지금 지워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 이미 뭐 다 퍼질 대로 퍼졌는데 전 세계에서. 뭐 이거 이외에 지금 포그바가 또 부상을 당했더라고. 근데 뭐 포그바 얘기는 뭐 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포그바, 부상은, 부상 가지고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싶긴 해요. 자, 이렇게 이적 시장 정리를 이 팀과 애매해진 선수들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고, 금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이야기. 겨울 이적 시장은 이 프리미어리그가 돈리미어리그다.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달러니까 파운드를 써야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강력한 머니 파워를 잉글랜드가 자랑을 했죠. 자, 그래서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볼게요. 제가 하나로 변환을 좀 했거든요. 두꺼비랑 같이 변환을 했는데 라리가 겨울 이적 시장의 총 지출액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인지 보면 라리가가 430억 썼습니다. 세리에아 얼마일까요? 역시 얼추 430억 썼습니다. 이거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죄송합니다. 뭐요?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래? 뭘 수행을 못해? 자,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900억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리가가 430억, 세리에아가 430억, 분데스가 900억. 트랜스퍼 마켓 기준 하나로 변환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자, 세계 리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리그들이잖아요. 세계 리그 합쳐서 얼추 1750억 썼어. 많이 썼죠? 이렇게 생각하면 1750억 썼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 리그 합쳐서 1750억, 첼시 4400억. 세계 리그 지출 합친 거보다 2.5배. 이겁니다. 여기에 프리미어 리그 총 지출 볼까요? 프리미어 리그 총 지출 약 1조 1100억. 그러니까 첼시를 빼더라도 마켓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금전이 오고 가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저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황이고 영국 경제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 국제 뉴스나 경제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거품입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진행이 될지 저는 몰라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그냥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아요. 항상 우리가 예전에 전례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거나 뭐가 팡 터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상인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첼시가 정말 어마어마한 머니파워를 보여줬는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때문에 분할 납부랑 계약 기간 요거를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자. 이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일단 잉글랜드 레코드가 나왔잖아요. 엔조가 나왔습니다. 1600억 원의 바이아웃을 지불한다. 뭐 장부 기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할 납부긴 합니다만 총액이 이 정도 든다는 거는 뭐 우리가 차 할부로 샀을 때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어요. 뭐 무슨 100만 원씩 내. 그러면 아유 1000만 원인데 할부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1000만 원짜리 차 산 거지. 뭐 좋은 선수인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산 건 맞아요. 이렇게 큰 돈을 지불했는데 어떤 클럽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아주 단순 비교로 보겠습니다. 최근 3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봤어. 레알 마드리드가 20, 21, 21, 22, 22, 23 이걸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자 20, 21 시즌은 돈을 안 썼네요. 자 21, 22 시즌 보니까 까마빙가를 사왔습니다. 420억. 그 다음에 22, 23 시즌 1070억. 이거는 슈아맨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총액이 얼마야? 1500억이야. 겨울에 첼시가 쓴 돈이 3배가 됩니다. 3배. 그만큼 이번 겨울에 첼시가 정말 엄청난 머니 파워를 보여줬다. 이거는 지금 뭐 첼시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위험하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첼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잉글랜드 리그에 낀 거품에 대한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거품 같아. 그거는 뒤에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첼시의 머니 파워가 이만큼 대단하다. 왜냐하면 지금 토드 볼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움이
당연히 이 사모펀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불안하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비교야. 돈을 이 정도로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자금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이 빅6는 원래 빅마켓이잖아. 그 다음에 뉴캐슬은 또 종류가 다르죠. 중동 오일머니니까. 이거를 빼고 봤어. 물론 이 밑에도 거대 구단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클럽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마켓이 큰 이 클럽들을 제외한다면 볼게요. 자, 아스톤빌라입니다. 이번 겨울입니다. 400억 썼어요. 이거 아까 라리가랑 세리아가 한 430억 됐죠? 이 정도다. 자, 그럼 딴 팀 볼까요? 리즈 보겠습니다. 550억 썼습니다. 라리가 전체 지출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레스터 420억을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의 전체 지출이랑 거의 비슷하다. 자, 좀 더 볼까요? 소튼 850억을 썼어요. 자, 이게 분데스리가 총 지출이랑 거의 비슷하다. 지금 이거를 빨리 메우려고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막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울버햄튼도 돈을 막 썼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라리가 전체 세리아 전체랑 비슷하다. 본머스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본머스가 막 자니올로 두드려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본머스도 이 정도로 썼다. 이게 지금은 중개권료 분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팀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돈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막 어디 뭐 빌려와서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다. 아까 요 위에 써 있잖아. 네, 이 정도로 돈을 많이 쓴다. 이게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우승권 명문 클럽들 이런 클럽들이 막 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돈이 이렇게 도니까 생각해보요. 뭐 좀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주급을 막 많이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사실 선수가 오고 가는 거는 이적료도 이적료인데 연봉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돈은 연봉이니까. 물론 이적료에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먹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이 높아. 그러면 선수들이랑 감독이 가고 싶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엔 쏠림 현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돈이 지금은 많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뉴스만 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불황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별 문제 없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으려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워낙에 중개권료 수익이 크고 그 다음에 큰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이적료를 쓸 수 있는 형태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당분간은 이 돈이 많이 돈다고 다 잘하는 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쏠리는 곳에 좋은 선수가 가고 좋은 감독이 가면 그 리그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되게 강해지는 건 맞다. 한동안 그때 결국에는 이 빵 터지고 말았지만 세리아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뭐 칠공주 막 이런 게 있었잖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오늘 모닝텐트 콘테 이 담낭 관련된 수술을 했고 이제 잘 회복한 다음에 복귀한대요. 복귀할 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관련돼서는 손변님이랑 전화 연결 또 담당 관련돼서 한번 질환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덕현이가 디테일한 얘기를 해줬고 이적시장 겨울 이적시장 관련돼서는 GSC나 자니올로나 카이세도가 다 원 소속팀이랑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껄끄러운 날이 됐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가 겨울 이적시장에 정말 엄청난 돈을 썼다. 거기에 새벽 경기 결과 정리까지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네, 모닝텐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데일리로 설사 뉴스가 좀 없더라도 아침에 그냥 와가지고 축구 뭐 이렇게 토크라도 하는 느낌으로 이게 좀 모닝텐트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데일리로 방송을 열 거고 이게 자리가 잡히고 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없는 주간도 있어요. 별게 없어. 이게 이적 시장이 막 닫혔으니까 얘기가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제가 오늘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아침 일찍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모닝텐트가 기본적으로는 데일리. 근데 어느 주간에 따라서는 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뭐 이렇게 지금은 아직 그 개강이나 개학을 안 한 상태라 학생분들이 지금은 들으시기 편하겠지만 개강하고 개학하면 아마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뉴스를 빨리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일찍 편하게 보시라고. 안 그러면 저희가 막 5시, 6시에 첫 영상 올라가면 기다리시잖아. 언제 올라와?
그러니까 그 전에 점심시간 때나 왔다 갔다 이동 중에 영상을 빨리 보시라고 아침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